4학년 1학기 과학 4단원 물체의 무게 84쪽입니다. 물체의 무게를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의 무게는 긴 나무 판자와 받침대를 이용해 만든 수평대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수평대를 사용해 수평 잡기의 원리를 알아보고 물체의 무게를 비교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공부할 내용이 두 가지가 되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 수평 잡기의 원리라는 게 뭘까요? 물론 수평이라는 건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수평 잡는다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은 상태를 만든다는 건데 어떤 원리로 만들 수 있을까를 무게랑 관련 지어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체의 무게를 수평을 활용해서 비교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 실험을 통해서 함께 알아볼 건데요. 자, 보면은 받침대, 숫자가 표시된 나무 판자, 무게가 같은 나무 토막 3개 이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무 판자가 수평이 되도록 받침대에 일단 올려놓아요. 지금 여기 있는 그림처럼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무게 같은 나무 토막을 나무 판자의 왼쪽과 오른쪽에 올려 수평을 잡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나무 토막이 두 개가 있습니다. 1번과 2번이 있는데 1번과 2번을 이제 올려서 수평을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올렸을 때 어디에 올렸을 때 수평, 즉 기울어지지 않는지를 알아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 실험이 끝났다. 그러면 두 번째 실험으로 가보면 되겠습니다. 나무 토막 1개, 여기는 1개입니다. 여기는 2개입니다. 그렇게 올려서 여기 올려서 어떻게 하면 수평이 맞는지를 실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나무 판자 가지고 나무 판자와 나무 도막 그리고 받침대를 가지고 실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나무 판자랑요, 나무 도막 그리고 받침점이 있습니다. 요거 같이 실험을 할 건데 실험 관찰 같이 보면서 할게요. 실험 관찰 42쪽 펴고 1번부터 같이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나무 토막 1개를 받침대 왼쪽 나무 판자에 1번에서 5번 위에다 놓습니다. 무게가 같은 나무 토막으로 수평을 잡으려면 오른쪽 나무 판자에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 번호를 써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평형을 여기다 가운데 놓고 수평을 맞춰 보겠습니다. 수평을 이런 식으로 맞춰 보았고요. 먼저 왼쪽에다가 놔야 되는데 자, 보면 받침대 왼쪽에 일단 1번에다가 먼저 올려 놓을게요. 이렇게 되었을 때 수평 어디 쪽에도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가 되려면 이 나무 막대 어디에 놓으면 좋을까요? 한번 다 올려 볼게요. 1번에다가 올려 놨더니 네, 수평이 맞았네요.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 그럼 2번에다가 한번 놔 볼게요. 2번에다가 놓으면은 이쪽으로 기울어져 버리네.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버리네요. 3번도 마찬가지, 4번도 마찬가지, 5번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1번 칸에 놨을 때 수평이 맞으려면은 1번에다 두면 되겠구나. 그쵸? 그러면은 나무 토막 왼쪽을 2번으로 옮겨 볼게요. 다시 왼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이거 수평으로 맞추려면은 얘가 2번으로 가면 될까? 그렇네요. 2번. 혹시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은 바로 기울어지죠. 같은 번호에다가 두면 되는구나. 같은 번호에다 두면 되겠죠. 3번은 3번에다 놓으면 되겠고요. 그쵸? 그 다음 4번은요. 4번도 4번에다가 놓으면 수평이 맞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5번도 5번에다 놓으면 수평이 맞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번호에다가 쓰면 되는데 이 같은 번호가 번호도 같지만 뭐도 같아요? 네, 그렇죠. 받침점으로부터의 거리도 같습니다. 무게가 같은 두 물체를 수평을 맞추려면은 받침점에서 같은 거리에다가 놓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실험 관찰도 같이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나무 토막 한 개와 나무 토막 두 개로 수평을 잡으려면 오른쪽 나무 판자에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 번호를 써봅시다인데요. 일단 왼쪽에다가 하나를 놨어요. 그쵸? 하나를 놓았는데 그럼 이제 오른쪽에는 나무 토막 두 개예요. 두 개로 이제 수평을 잡아야 되는데 두 개로 수평을 잡을 때 1에다 놓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받침점에서 점점 가까이 놓아 볼까요? 이렇게 가까이 보겠습니다. 놓고 놓았을 때, 네. 지금 수평이 잡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1번에 놨을 때는 지금 여기 숫자는 없죠. 여기 0이라고 생각할게요. 1번에다 놨을 때는 두 개는 0과 1의 중간에다가 놔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쵸? 그럼 얘를 다시 2번으로 옮겨 볼게요. 2번으로 옮겼을 때 다시 기울어지죠. 그럼 2번은 어디에 놓으면 될까요? 네, 그렇죠. 한번 받침점에서 멀게 가봐야겠죠.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가보겠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지금? 네, 1번에 있죠. 2번으로 갔더니 1번에다가 놓으니까 되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 친구를 3번으로 옮겨볼게요. 3번으로 옮겼을 땐 왠지 2번이 어딜 것 같아요? 이제 느낌이 슬슬 오죠. 1번과 2번의 중간에다가 놓았더니 수평이 맞았습니다. 그럼 1번과 2번의 중간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4번으로 갔을 때는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2로 가면 되겠죠? 왠지 느낌이 이쯤 되면 알 것 같죠? 지금 이 무게가 2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2배 차이가 나죠, 거리가? 그쵸? 4칸 갔을 때 맞추려면 2칸. 그쵸? 아까 2칸이었을 땐 1칸. 이런 식으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5로 갔을 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5의 절반인 2와 3의 중간점으로 가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딱 맞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고 보니 무게가 다르면은 아까 무게가 같을 때는 거리가 같았지만 무게가 다르면 무거운 게 받침점에서 좀 더 가깝고요. 가벼운 게 받침점에서 조금 더 멀어야 수평이 맞추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이건 해보는 건데 3개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에 하나를 놓고 이번에 3개를 놓습니다. 3개. 3개를 0과 1 사이에 놓았더니 안 돼요. 그쵸? 그러면 조금 더 가까이 가서 거의 0에 가까워져야 될 것 같아요. 0까지는 아니에요. 0이 여기라면은 요쯤 거의 0에 가까워져야겠죠. 그러면은 얘가 3에 갔을 때에는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그렇죠. 왠지 3개니까 3배의 거리가 줄어들면 되겠죠? 그러면은 1에 가면 되겠죠. 그렇죠? 1에 가면은 수평이 맞겠죠. 그 다음에 5로 가면 근데 5가 없으니까 한 6으로 가볼게요. 6은 없으니까 5 끝에 걸쳐 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거의 2에서 3쯤 가면 2쯤 가면 되려나? 2쯤 1에서 2쯤 가면 되려나? 요 정도 가면은 또 맞죠. 그래서 거의 3배 정도 거리 차이가 나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4개면 4배겠죠? 4개면은 아마 여기에 4에 가야서 1이 돼야 이제 수평이 맞을 거예요. 네, 이래야 수평이 맞겠죠. 그리고 점점 짧아지죠? 5개면 어떻게 해야 수평이 맞을까요? 그쵸? 5배 멀어져야겠죠? 5에 가면은 얼추 수평이 맞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무거울수록 받침점과의 거리가 짧게, 가벼울수록 받침점의 거리가 길게 두면 두 개는 수평을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제 나무 판자와 받침점 그리고 나무 도막을 가지고 수평을 맞춰보는 실험을 해봤는데요. 우리 교과서 함께 보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받침점이 나무 판자의 가운데 있는 경우는 무게가 같은 물체로 수평을 잡으려면 각각의 물체를 받침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놓습니다. 우리가 아까 1번 칸에다 놓고 수평을 맞추면 1번 칸에 놓고 2번은 2번, 3번, 4번, 5번이 되듯이 무게가 같은 경우는 이 받침점에서 같은 거리에 두는 거죠. 지금 시소 아래에 있는 시소를 예로 들 때 여기가 받침점이잖아요. 그렇죠? 받침점으로부터 몸무게가 비슷하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같은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이 있으면 둘 다 두 번째 칸으로, 둘 다 2번 칸으로 가야 수평이 맞겠죠. 한 친구가 1번 칸으로 왔다. 그러면 옆에 친구도 1번 칸으로 와야 둘의 수평이 맞겠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무게가 다른 물체로 수평을 잡으려면 무거운 물체를 가벼운 물체보다 받침점에 더 가까이 놓아야 합니다. 그쵸? 이 아래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가 받침점이에요. 그쵸? 근데 오른쪽에 있는 남자 어른이 더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1번 칸이고 여기가 2번 칸이다. 그러면은 가벼운 친구는 뒤쪽에 받침점으로부터 멀게, 그쵸? 멀게 놓고, 멀게 앉고, 그 다음 무거운 사람은 받침점으로부터 가깝게 앉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앉으면 수평을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나무 토막 2개랑 1개를 했을 때 수평에 맞추려면은 나무 토막 2개가 받침점으로부터 더 가까이 갔던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무게에 따라서 받침점과의 거리를 조정해서 수평을 맞추는 걸 우리가 수평잡기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평잡기의 원리는 아까 우리가 방금 설명했던 시소를 탈 때에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수평대를 이용해서 두 물체의 무게를 비교하려면 각각의 물체를 받침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의 나무 판자 위에 올려 놓아야 합니다. 이때 두 물체의 무게가 같으면 수평이 되죠. 그렇죠? 똑같은 건데 나무 토막인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무게를 같은 거리에다가 딱 놓으면은, 근데 두 개의 무게가 똑같아. 그러면 수평이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받침점에 놨는데 얘가 더 무거워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무거운 쪽으로 기울겠죠. 이렇게 무거운 쪽으로 기울겠죠. 그래서 두 물체의 무게가 다르면 무거운 물체 쪽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수평대에다가 물건 2개를 올려놨을 때 기울어지는 쪽이 더 무겁고 올라가는 쪽이 더 가볍다, 이런 것 알 수 있겠죠. 네, 시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시소에서도 만약에 이 친구가 더 무거워요. 그러면은 시소가 이런 모양으로 가지겠죠. 어떤 말인지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아래 더 생각해 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두 물체 중에서 어느 쪽에 있는 물체가 더 무거울까요? 나무 판자의 수평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이 친구 둘 다 몇 번 자리에 가 있어요? 네, 그렇죠. 3번 자리에 가 있습니다. 3번 자리에 가 있는데 어디 쪽으로 기울어져 있나요? 왼쪽과 오른쪽 중에. 네, 그렇죠. 왼쪽이 내려가 있고 오른쪽 쪽이 올라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럼 누가 더 무거운 거다? 네, 왼쪽이 더 무거운 거다. 그래서 지금 수평을 맞추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죠. 왼쪽이 받침점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오른쪽이 받침점에서 멀게 가면 되겠죠. 네, 조금 이따 이 내용도 실험 관찰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실험 관찰 42쪽으로 가볼게요. 자, 실험 관찰 42쪽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지만 같이 정리해 볼게요. 자, 수평잡기의 원리 알아보기입니다. 1번, 나무 토막 1개를 받침대 왼쪽 나무 판자의 1번에서 5번 위에 놓습니다. 무게가 같은 나무 토막,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나무 토막으로 수평을 잡으려면 오른쪽 나무 판자에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 번호를 써봅시다 라고 했는데, 아까 1에 놓았을 때 1, 2에 놓았을 때 2, 3, 4, 5 또 똑같았죠? 받침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아야 한다는 것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수평잡기 원리의 첫 번째 보겠습니다. 무게가 같은 두 물체를 나무 판자 위에 올려 놓았을 때 같은 거를 나무 판자가 수평을 잡으려면 각각의 물체를 받침점으로부터 어떤 거리에 놓아야 되나요? 지금 어떤 거리에 놓았죠? 네, 같은 거리에 놓았죠. 같은 거리에 놓아야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2번입니다. 나무 토막 1개와 나무 토막 2개로 수평을 잡으려면 오른쪽 나무 판자에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 번호를 써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1에 갔을 때는 얘는 이쪽이었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갔었죠. 그쵸? 0과 1 사이에 갔어요. 그쵸? 이렇게 두 개가. 그 다음 이 친구가 2로 갔을 때는 1로 갔습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 친구가 3으로 갔을 땐 어땠나요? 네, 이 친구 1과 2 사이로 갔죠. 받침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배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4로 갔습니다. 이 친구 2로 갔겠죠.
그다음 이 친구 5로 갔을 때 이 친구 2와 3의 중간에 있었더니 수평이 맞았습니다. 그쵸? 지금 보면은 무겁고 가벼운데요. 받침점과의 거리 짧죠. 받침점과의 거리 멀죠. 가벼울수록 멀리, 무거울수록 가까워져야 수평이 맞는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게가 다른 두 물체를 나무 판자 위에 올려놓았을 때 나무 판자가 수평을 잡으려면은 무거운 물체를 가벼운 물체보다 받침점에 더 어떻게 넣어야 되나요? 무거운 거는 어떻게 더 가까이 놓으면 되겠습니다. 가까이에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자, 그럼 더 생각해 볼까요? 보겠습니다. 오른쪽 두 물체 중에서 어느 쪽에 있는 물체가 더 무거울까요? 나무 판자의 수평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두 가지죠. 일단 어디 있는 게 더 무거워요? 네, 왼쪽에 있는 게 더 무겁습니다. 그렇죠? 나무 판자의 수평을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써줄게요. 왼쪽 물체를 그리고 오른쪽 물체를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받침점에 여기까지 써볼게요. 받침점에 같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놓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좋습니다. 왼쪽 건 무겁잖아요. 그럼 받침점에 멀게 가야 될까요? 가깝게 가야 될까요? 여러분 시소 생각해 볼게요. 네, 그렇죠. 왼쪽 물체는 받침점에 가깝게 놓아야 하고요. 오른쪽 거는요. 가벼우니까 멀게 놓아야겠죠. 네, 좋습니다. 아마 시소를 많이 타봤던 친구들은 이번 시간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시소를 생각하면서 수평 잡기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은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물체의 무게를 비교하는 것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